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공개한 문자입니다. 에휴 이 찌질한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김 의원이 최근 12.12 쿠데타의 내란 규탄 발언 중 이재명 정부가 독재라고 주장하는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가 불쾌한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발끈했고 신상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 멱살 잡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결국 여야 의원 사이 한참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이래 공감 되겠어요 이게? 반말 못해서 안 합니까? 저한테 지금 몇 번째 반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 진짜. 아이, 정해하겠습니다. 제가요, 마무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YTN의 매각이 김건희 씨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김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근데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그러면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는 지금 주진우 이 의원의 얘기는 진실을 자백하라고 했더니 자르려고 했다라는 거 이건 위증을 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현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설주환이라는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네. 핵심은 뭘까? 결국 이재명 당시 의원의 뜻이 아니냐. 그 주장 아니겠어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공세는. 그러니까 그걸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또 화답을 해준.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이쪽에 이러이러한 주장을 펼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앞뒤 가능하게 봐야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지금 네. 김현지라는 지금은 부속실장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지금 국감에 불러서 본인에게 뭔가를 물어볼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거에 변죽을 울리는 그 장면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6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 계속 주장하지 말고요. 운영위에서 그냥 불러서 본인에게 관련된 질의 이런 네. 궁금증이 있으면 묻는 게 더 효율적인 공격이 아닐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 김현지 부속 실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임위 저 상임위 다 김현지 실장 얘기하지 말고 운영위에 딱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여기 같이 언급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내가 김현지 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질책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한 이 설주환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현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소통은 사실입니다. 라고 설주환 전 변호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설주환 변호사가 여기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라 뭐라 말을 해야 할진 모르겠다라면서 당시
김 부속실장과 소통했던 건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묘한 게 최수영 위원님, 소통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질책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질책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설 변호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네. 자주 또 이렇게 뭐 만나는 사이기도 한데 매우 신중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단어 하나 고르는데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라는 건 해석의 영역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내가 상당히 야단 먹은 것은 맞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타임라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2023년 6월 9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자백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6월 9일 날 이 발언이 있고 나서 6월 12일 날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합니다. 당시 선임 변호사였죠.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 바로 이제 첫 재판이 열리는데 네. 그 바로 부인이 같이 출정하죠. 이화영 부지사에. 네. 그날 거기서 설주한 변호사의 사임은 내 뜻이 아니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이 정신 차리라고 또 고함을 지릅니다. 한바탕 그때도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논란이 됐죠. 그리고 드디어 9월 7일 재판에는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 대표 관여해 있지 않다.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설 변호사가 소통을 했다고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락을 안 했어요라고 말을 못하죠. 이건 드러난 팩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당시 최측근인 국회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네. 해석 여하에 따라서 외압이라든가 관여의 정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항변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뭔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이런 부분, 그리고 법정에서 내 뜻이 아니다라고 당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있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다만 그게 비서관이 그러면은 이 담당 이 본인의 이 의원에 대해서 전화한 거가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그 변명으로 이 치부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법사위에서 김현지, 이게 운영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운영위, 법사위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야, 김현지 김일성 추종 세력 연결 의혹, 대통령실 50대도 안 먹힐 거짓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박정훈 의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보고 오시죠. 김미희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입니다.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한 적이 있고 그 식사 모임에 연락을 해준 게 김현지 실장이었습니다.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미희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갔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의원의 재판에서 김미희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나왔던 형이 범죄 혐의가 일부 경감된 사실도 있습니다. 네, 뭔가 등장인물이 많고요.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박정훈 의원의 얘기는 이거예요.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 있는데 관련해서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사실 경기 동부연합이랑 상당히 가깝다. 왜? 뭐 남편이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주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박정훈 의원은 하고 있죠. 그래서 김미희 의원은 경기 동부연합이랑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밀접한 관계인데 김미희 전 의원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상당히 친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김현지 실장도 경기 동부연합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A랑 B가 연관이 있고요. B랑 C가 연관이 있으면 A랑 C는 연결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시점도 중요하죠. 10년 전에 네. 또는 20년 전 학생운동 할 때
또는 30년 전 어린 시절 옆 동네에 살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롱이나 희화화를 피하려면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지금 김현지라는 대통령 옆에 있는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이다. 지금 그 얘기냐.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죠. 보는 국민은. 그러나 이제 그런 논리의 연장이나 논리의 확산은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메카시즘으로 비춰지기 쉽죠. 그러니까 반박하는 대통령실에 아마 대변인이 그랬나요? 김남준 대변인이 50 시절 운운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0 시절이라는 얘기는 저런 식의 아까 우리 앵커가 잘 지적하셨어요. A와 B와의 관계, B와 C와의 관계. 밀접하니까 A하고 C도 역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 그랬었잖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요 지금은 과연 먹힐까? 저는 저런 얘기 할 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자질이랄까 아니면 퀄리티, 수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만큼 제가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이렇게 과연 입증이 될까? 그런 점에서 박정훈이라는 의원은 언론인 출신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단순히 A랑 B랑 관련이 있고 B랑 C랑 관련이 있으니 A랑 C랑 관련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A랑 B가 언제 알고 B랑 C가 언제 알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종의 종북몰이 네. 의혹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정쟁 관련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답을 구하셨으니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최수영 위원님, 거짓말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김 대변인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야당의 문제 제기는 항상 여권에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야당일 때 문제 제기했을 때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박정훈 의원의 얘기는 혹시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혹시라도 사상적으로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하자고 한 거 아닌지 의혹 제기다. 의혹 제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 얘기는 밥을 태울까 봐 좀 걱정하는데 그럼 밥 짓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면 논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접하기 짝이었고 우린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논쟁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거진 이유가 실체는 하나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너무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4년도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하던 시기고 네. 성남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 공동대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 영향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공적 영향력은 아주 미약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걸로 인과관계를 찾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입틀막을 하듯이 당신들 혹시 밥 태울 거 이거 우려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럼 밥 짓지 말라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 김현지 실장이 왜 이렇게 6개 상임위에서 부를 정도로 논란이 됩니까?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명칭이 선샤인 로우입니다. 햇볕법입니다. 음습하거나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수록 곰팡이가 피기 마련 아닙니까? 투명하게 다 알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1급 이상의 공직자 다 알아야죠. 출신지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1급 공무원에 알려진 사실이 없어요. 그걸 뭐라 얘기하면 학력하라 뭐하냐, 어디 출신인지 알아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맞아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검증을 하자는 거지 사상 검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야당이 뭐 하냐? 당연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의 얘기가 나오는 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 그런 거니까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얘기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아까 법사위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저희가 과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죠. 박정훈 의원의 이 기자회견 불똥이 또 과방위로 튀었습니다. 어제 과방위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AU 이 찌질한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전 저 사람하고 이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 멱살 잡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가 속기록과 그리고 국회법과 다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이 됐던 건 9월 2일 상임이었습니다. 김우영 의원이 저희 방으로 전화를 하면서 들어와서 제가 나가서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고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험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제가 김우영 의원하고 좀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임위에서 제 가족 관련 영상과 뭐 사진 이런 걸 틀면서 제가 밤에 이 찌질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네, 뭔가 구구절절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윤경호 의원님, 어제 과방의 상황을 쭉 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뭐 양쪽 주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김우영 의원도 박정훈 의원도 둘 다 이 찌질한 뭐야 알아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둘이 뭐 하다가 저렇게 싸움까지 갔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둘이 다 상임위에서 국정감사하는 중이잖아요. 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하는 거 뭐예요? 왜 반말해? 너 왜 욕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의원의 저런 작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이 기대치를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너는 옳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나 해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질을 떨어뜨리고 있구나. 한마디 더 추가드리면요. 저런 친구가 또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서 이 길에서 뭐 술 한잔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결국 한참 싸우다 보면 너 왜 반말했어? 이런 걸로 싸우는 거랑 다를 게 뭐 있냐? 법사위, 이 과방위, 국감장인데 국감장이나 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일단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 의혹 제기가 맞냐, 타당하냐, 아니냐의 내용은 또 별개로 최수영 위원님. 김우영 의원이 이런 사람이 이런 뭐 찌질한 뭐야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라면서 이제 박정훈 의원 문자를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양쪽이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또 혹시 메신저 공격이 아닌지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힘들 때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 박정훈 의원이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른바 2004년도 판결문에 언급되어서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사실 이 판결문에 나온 거는 팩트니까 그건 뭐 해석의 여지의 문제인 거지 사실관계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박정훈 의원이 이게 도대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이걸 지적하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저는 그거예요. 그냥 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만 민주당이 설명을 하면 되고 여기 방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깔끔하게 나와서 당시 2004년도 제가 보기에 그 참여연대 집회 성남 시민연대 참여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당시 대표의 영향력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클리어시키면 될 텐데 이게 대리인들의 공방전으로 가다 보니까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근데 대리인들이 무언가 제가 대리인이라 표현하는 거는 각 정당에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격한 언쟁과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국감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가능성을 지금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거냐. 이거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현지 이슈에 여야 삿대질에 욕설에 퇴장되는 이런 소동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냐 마냐는 처음에 운영위에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이게 총무비서관 때 운영위에서 논란이 좀 사실 시작이 됐었던 건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제 법사위, 과방위 다 지금 김현지 실장 이름이 나와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사에 보니까 법사위 과방위 말고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김현지 거론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산림청장 인사? 뭐 그게 김현지 실장이 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상임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작 지금 운영위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어저께 여야 운영위원장들이 접촉했다가 운영위 전체회의 열기로 한 걸 또 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정작 부를 수 있는 당사자인 운영위가 저렇게 전체회의를 연기를 해버릴 정도면 결국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변죽을 계속 이제 건드리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지만 이 다음에 그러면 다른 현안은 지금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국정감사는 도대체 뭐냐? 1년 동안 행정부가 제대로 예산 집행했는지 또 제대로 정책 집행했는지 그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지 그거 지금 살펴보는 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국정감사 그리고 전년도 결산, 다음 해 예산 심의 이게 지금 팽개쳐지고 있는 거죠. 김현지를 다루는 것도 국정감사의 일환이다. 그러면 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그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의 그냥 사안만 툭 불거져서 이걸로 모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적당선에서 서로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적당선의 의미는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2004년 일 꺼내가지고 너 김일성 추종 세력 아니야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직접 건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김현지 실장 국감에 나오면 어때요? 좀 영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김현지 국감이냐?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국감의 이슈가 오로지 김현지 실장밖에 또 없는 거냐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작 처음에 얘기가 됐던 운영위는 원래 오늘 전체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죠. 네. 아까 말씀 중에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거냐라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시장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 사실 국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주요 일정을 좀 보면 오늘 법사위, 오늘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검증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